한국 영화에 하도 대여서 이것조차 망작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꽤 재밌습니다. 시원하게 보기 좋은 깔끔한 오락 영화 엑시트 리뷰입니다.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대학 졸업을 한 납득이, 아니 용남이는 몇 년째 백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열리던 바로 그날 갑작스런 가스 테러에 고립되고 마는데요. 대학교 산악동아리 시절 친구였던 의주와 함께 그동안 숨겨놨던 클라이밍 실력을 뽐내면서 그들은 점점 차오르는 가스를 피해 더 높은 빌딩으로 달리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가스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재난 영화의 참신한 시도, 코미디,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엑시트입니다. 자, 일단 이 영화는요, 제가 초반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깔끔한 오락 영화입니다. 괜한 메시지, 진부한 클리셰들을 이렇게 번복해가지고 억지 재미, 억지 감동, 억지 신파, 억지 시사, 그런 거 전혀 유발하지 않고요. 오로지 주인공의 이야기에만 집중해서 진행되는 꽤 속도감 있는 오락 영화입니다. 특히 저는 이 영화에서 장소, 무대 이런 것들의 디테일을 살리는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돋보였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작가나 감독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 혹은 많이 찾아보고 많이 자료조사를 했겠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오는 쏠쏠한 재미들도 나름 있어요. 또 재난 영화긴 하지만 유쾌한 활극이고 유쾌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슬픈 장면들도 갑자기 훅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가령 스포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에 어떤 지장이 되는 스포는 아니에요. 그냥 장면이 여러분들도 딱 그걸 느껴야 되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냥 스포라고 얘기하는 거지, 누가 죽거나 이런 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가령 하염없이 울리는 전화벨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또 그 중간쯤에 학원에 갇혀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장면, 특히 전화벨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난이 벌어지면 충분히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전화를 거는 다른 사람들의 그 심정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지만 훅 들어와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슬프게 했던 장면이었고요. 특히 학원에 갇혀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사실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그렇다고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아무래도 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그 장면, 그 사고 떠오를 수밖에 없는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감독의 의도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가 그 아이들이 있는 학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찰자 시점으로 멀리서 비춰주고만 있어요. 물론 저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요. 좀 뭉클하기도 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리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되게 노골적으로 의도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고 그 장면을 보고 지나가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화의 스토리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또 앞서 말했던 몇몇 장면들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훅 하고 스쳐 지나가는 부분들이 사람에 따라서, 관객에 따라서 좀 슬프게 들어오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었고, 저도 있었고, 저희 같이 봤던 와이프도 좀 몇몇 장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좀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슬픈 장면들 때문에 무겁고 암울하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톤에 딱 맞게 깔끔하게 적당히 연출을 딱 하고, 적당히 아주 그냥 딱 요만큼 적당히 딱 무게감을 유지하면서 이 영화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경쾌한 리듬을 유지하는 감각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 참 많이 등장하는 게 어디 이상한 정치인들 얘기 나오고 기득권 얘기 나오고 그런 괜히 시사 이런 거 함께 살짝 건드리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으로 예상되는 게 언뜻 있기는 했었어요. 방송국 장면 모르긴 몰라도 초안에는 왠지 좀 비중이 더 컸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비중이 더 커지지 않고요. 그냥 스케치 수준으로 쓱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시나리오
시나리오 단계에서 잘린 건지 편집 단계에서 잘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의 생략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관객들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이상한 이야기, 억지로 뭔가를 채워서 추가하려는 것보다는 주인공들에게만 집중해서 끝내려는 자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이 포스터에도 나와 있지만 쓰레기 봉투로 이렇게 그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 봉투로 옷을 뭐 이렇게 테이핑을 감고 뭐 이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장면에서 그걸로 이렇게 뭔가 옷을 만들어서 입고 나온 장면만 봐도 아, 얘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관객들이 이미 예측을 하고 충분히 알잖아요. 사실 이런 류의 장르 영화에서는 이런 문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야기를 생략을 해도 딱 어떤 장면만 보여주면 관객들도 다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관객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다 알아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관객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이 많아질수록 영화를 보는 집중도와 몰입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조정석 씨와 유나의 연기 좋아요. 아, 좋습니다. 특히 조정석 씨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이분은 다른 액션 영화를 하나 더 찍어도 되겠다 싶을 만큼 액션 그 무용에 최적화된 연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작이나 그 액션 무용이 상당히 맛깔지고요. 동시에 상대 역인 이민아 씨의 연기도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사실 영화의 장르상, 컨셉상 오버할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 영화의 몰입도를 선사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초반 장면을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요. 초반에 그 처음으로 등반하는 장면, 클라이밍 하는 그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긴장감이 정말 좋아요. 사실 그거 요새 게임에서 이렇게 버튼만 이렇게 딸깍딸깍 누르거나 이렇게 방향키만 누르고 있으면은 주인공들이 안아서 막 벽 타고 막 뛰어넘고 막 온 발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잖아요. 정말 긴장감을 높이면서 초반에 관객들을 확 사로잡고 이 영화 다음에는 이런 긴장감, 이런 텐션으로 가겠구나라는 기대감까지 만들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초반에 그 주인공들 그 가족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오프닝이 좀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너무나도 현실적인 말투와 연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뭐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 같은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물론 우리 엄마 같고 우리 아빠 같고 우리 형제 같고 그런 부분들 뭐 좋긴 한데 이게 너무 사족처럼 길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연회장에서 막 뭐 이런저런 깨알 같은 에피소드들 나오는데 뭐 적당한 재미를 주기는 하지만 야, 이거 너무 사족인 것 같은데 이거 영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이거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라이밍 장면으로 탁 이어지죠. 그러나 그 장면, 막 앞에서 막 밝았던 장면과 뒤에서 긴장감이 확 생기는 장면, 이게 바로 콘트라스트를 되게 잘 활용한 장면인데요. 앞에서는 밝은 장면을 배치하고 뒤에는 무게감 있는 장면을 배치해서 뒷장면의 관객들의 집중도를 확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초반에 느꼈었던 그런 불안감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 영화 재밌게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또 코미디 요소는 많지만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고요. 소소하고 즐거운 웃음들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억지 슬픔, 억지 웃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막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재밌게 보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극장 그 상영관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어떤 상영관에서는 막 그냥 조금만 웃겨도 막 빵빵 터지는 상영관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분이랑 같이 봐야 된다? 웃음이 해픈 분이랑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영화는 더 즐거움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팬딩을 통해 저를 정기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솔프렌드님께서는 운전면허 4번 떨어지고 부모님께 잔소리 들은 저는 구박받는 남주 보고 눈물이 유유. 아니 근데 운전면허 4번 떨어지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 초반에 공감되는 장면들이 정말 많았죠. 그게 배우들의 어떤 연기력이 대단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준 장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현님께서는 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어라? 볼만한데? 근데 뭘 봤지? 보고 나면 남는 게 1도 없는 신기한 영화네요. 그러니까 오락영화라는 게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볼 때 재밌게 보고 나와서 뭐 잊어버려도 보는 동안에는 어쨌든 즐거웠잖아요. 오락영화가 뭐 이 정도면 됐죠. 그죠? 자, 유튜브에 달린 댓글인데요. 봉춘님께서는 왜 재밌지? 얼마나 기대를 안 하고 봤으면, 얼마나 걱정을 하고 봤으면, 얼마나 기대감이 없었으면 너무나도 공감되는 댓글이에요. 강호성님께서는 가볍게 봤고 가볍게 재밌었어요. 요즘 어설프게 작품성 부여하려다가 실패하는 영화들보다는 이런 담백한 영화가 더 후회 안 하는 선택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영화들은요, 뭐 예술, 어쨌든 영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술이니까 예술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게 관객들도 공감할 수 있는 예술을 해야죠. 대중예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설프게 뭐 하느니 그냥 깔끔하게 재미에만 집중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5님께서는 제2의 지구를 지켜라 끝까지 간다.
포스터 좀 잘 만들지. 맞아요. 포스터가 임팩트가 너무 없어. 그리고 예고편도 임팩트가 근데 한국 영화 예고편은 원래 임팩트가 별로 없습니다. 멋조님께서는 한국 재난영화의 아이돌 출신 주인공의 조정석 망작각이다 했는데 은근 주의평이 좋은 것 같아서 시무룩함.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영화에 대이고 되었으면. 근데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볼만해요. 김지아님께서는 SOS 몰스부호 하나 확실히 기억할 것 같아요. 따따따따따따따따. 신호노님께서는 전형적인 재난영화의 클리셰들을 깨부셔가는 재미가 엄청납니다. 1. 무능한 국가. 2. 주인공을 따라다니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연 바람캐. 3. 정의로운 희생 등등. 보고 나서 느끼는 건 청춘들에게 바치는 헌사가 아닌가 싶네요. 청춘들을 나름대로 응원하는 듯한 메시지가 어느 정도 담겨 있었는데 그런 메시지조차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그래서 깔끔하고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SM무비님께서는 마지막에 오는 감동이 신파에 의한 감동이 아니라 영화 자체에서 오는 감동이라서 좋았다. 이게 얼마만에 이런 칭찬이 나옵니까? 그죠? 김님께서는 망작이겠군 했는데 세상 재밌었음. 여러분,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영화라는 건 보기 전에 기대감을 낮추면 낮출수록 재밌다. 이 영화도 망작이겠지? 망작이겠거니? 기대감을 낮출 대로 낮추고 봤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밌는 이유 중에 거의 8할은 그 앞에 개봉한 망작들 때문이다. 망작덕 봤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집 없는 양이님께서는 어차피 후원 아니면 안 읽어주는데 댓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읽어드렸는데요. 의미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몰리님께서는 네이버 평점 보고 알바들인가 생각했는데 여기 댓글 분위기도 좋으네요. 내일 보러 가야지.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엉준 영화 리뷰 올리기 그 전에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는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고서 이 영화를 판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평점보다, 다음 평점보다, 왓챠 평점보다 더 정확한 엉준의 유튜브 댓글들, 요거 참고하시면 영화 선택에 나름대로 도움이 됩니다. 웅리버스님께서는 클리셰를 사용하는 재미, 정도를 아는 개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주인공들의 능력이라고 해서 또 쭉 길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마지막에 오랜만에 베테랑 같은 영화를 본 느낌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베테랑 제작사입니다. 올 초에 사바하도 외유내강 작품이었죠. 김라타님께서는 예상치 못하게 내가 숨도 못 쉬고 본 영화.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손에서 땀이 흐르는, 줄줄 흐르는 그런 영화였었기 때문에 이 영화도 손수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물을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땀을 닦기 위해서. 자, 정말 간만에 영화에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딱 볼 수 있는 그런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오락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아주 소소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숨겨져 있는 여러 장치들, 여러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영화였었고요. 중간에 또 저와 닮으신 대도서관님도 나오잖아요. 예, 나를 부르지 그래서 내가 좀 더 저렴한데. 어쨌든 여름에 보기 딱 좋은 괜찮은 오락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고양이 고!